용이와 훈이의 용이와 훈이의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지난 5월 1일은 노동절이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노동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노동절을 보는 시선은 노동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언론과 방송이 노동절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노동과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풀이 두 번째 시간, 지역 언론이 노동절을 보는 시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노동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오늘이 바로 5.18 광주 민중항쟁 41주년이죠. 지난 뉴스풀이 매일신문의 길을 묻다에서 광주 민중항쟁을 비하한 매일신문 만평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요. 지난 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한 90여 분이 들어주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100명이 들으면 성공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의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영희께서는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전화 몇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몇 통을 받았고 그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전화가 네. 형님 왜 듣는 TV인데 사람이 안 나와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야 듣는 TV니까 귀로만 들으면 되고 그렇죠. 틀어놓고 딴 일 해도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훈이가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좀 소개를 했습니다. 네,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지난번 이제 유튜브에 올린 듣는 TV 영상에 두 분이 또 댓글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 두 분께도 감사 말씀 드리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자, 지역 언론과 방송은 노동절을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영희께서 지역 신문의 보도 내용 살펴보셨죠? 예. 먼저 올해가 이제 세계 노동절 131주년이었으니까요. 네. 요 내용부터 좀 살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신문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네. 올해 노동절은 민주노총에서 불평등을 갈아엎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렇지만 코로나19로 99인까지만 허용되는 집회를 이용해서 99인 선언대회라든가 소규모 그룹 시위, 피켓팅, 그리고 행진 이렇게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도 대구와 경북에서는 구미, 포항, 경주에서 각각 노동절 대회가 열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노총에서는 또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절 이름을 되찾자는 캠페인도 진행했는데요. 우선 노동과 근로라는 이름을 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해서 비교를 했고요. 네. 그래서 노동의 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근로는 수동적 의미가 내포돼 있다 이렇게 좀 소개한 광고를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주요하게 소개한 부분이 언어가 불평등하면 이미 노사관계가 그 언어 속에 이제 왜곡돼 있고 근면하다는 근로가 말하는 근면하다는 기준 자체를 사용자가 세우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근로는 일제와 군사독재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용어로 노동으로 좀 제자리 잡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노동은 일하는 것을 그냥 의미하는 것이고 근로는 사용자 입장에서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사용자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게 근로라는 거죠. 예. 그래서 노동이 바람직한 표현이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도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노동절이 어떤 데서 출발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노동절은
그 유래가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네. 1866년 직접적인 계기는 1866년 제1차 인터내셔널이라고 노동자들의 그 국제 조직의 그 강령에 네. 8시간 노동자를 법제화를 하자 이렇게 이제 노동시간 8시간 법제화. 요 내용이 들어가면서 미국의 노동자들도 이 내용을 이제 자기들 요구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1884년 5월 1일 날 네. 미국의 방직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서 노동쟁의를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각 노동단체들이 여기에 호응을 하고 총파업을 단행하죠. 그러다가 1886년 네. 미국 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고 이 설립되는 그 힘으로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 쟁취해서 총파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근데 노동자들에게 경찰이 발포를 해요. 그래서 4명의 노동자가 죽고 이제 크게 다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네. 이제 이런 사건이 발생하니 다음 날 헤이마켓 광장 이렇게 이제 또 대규모 파업 집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롭게 파업 집회에서 평화롭게 행진하고 있는데 헤이마켓 앞을 지나가던 과정에서 갑자기 폭탄이 터져요. 알 수 없는 폭탄이. 네. 그리고 그 폭탄이 터지면서 경찰이 7명이 죽고요. 네. 70여 명, 그 근처에 있는 70여 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폭탄을 던진 범인을 잡겠다고 하면서 노동운동 지도자들 수백 명을 잡아들이고 그 중에서 8명을 이제 재판에 회부를 해가지고요. 사실상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예, 예. 보는 게 맞는. 이건 이제 결국 나중에 네. 처음부터 이게 폭탄 투척한 사람들이 아예 그 자본가들에 의해서 매수돼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8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4명이 사형이 됐고요. 네. 1명은 감옥에서 자살을 하게 되고 3명은 국제적 구명활동 그때 이제 석방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이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노동자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이제 문제를 위해 접근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89년 7월달에 프랑스 혁명 이제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네. 파리에서 이제 대회가 열리는데 제2차 세계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 정치와 헤이마켓에서 6월 탄압을 이제 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해서 노동절을 5월 1일 기계를 멈추자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여 하라 뭐 이런 이제 구호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지금까지 그때부터 1890년부터 지금까지 각국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노동절이 열리게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많은 굴곡을 겪습니다. 지금은 5월 1일을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했는데요. 이 법률이 참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우습다고 해야 되나요? 유일하게 딱 한 줄로 돼 있는 법률이에요. 아마 국내 법 중에는 최단법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이미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1923년에 조선노동총동맹을 5월 1일 첫 이제 노동절 대회를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1958년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노동절을 바꾸어요. 예, 대한노총이 한국노총이 전신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로 노동절을 바꾸는데 그래서 이제 5월 1일이란 정신은 어디 가고 있는데 이제 이름은 살아있는데 나름 바뀐 거고요.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명칭마저 근로자의 날로 바뀝니다. 그래서 3월 10일 전혀 노동절하고 전혀 관계없는 날로 되고 이름마저도 근로자의 날로 바뀌다가 30년이 지난 1994년에 5월 1일로 날짜는 다시 되돌아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의 날을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전히 법률상은 근로자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렇다면 이게 투쟁의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 노동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역의 이제 주요 언론을 좀 보면 매일신문 에서는 좀 노동절 관련 내용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절을 맞아서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임금 체불을 없애겠다는 내용을 그 주되게 다뤘고요. 네. 두 번째는 여당이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고 법정 공휴일로 지금은 노동자들 중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일부의 노동자들에게만 지금 적용되고 있는데 그렇죠. 공무원 노동자나 교사 노동자는 예. 적용이 안 되죠. 예, 아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네. 그런 부분까지 전부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는 법률을 통과를 촉구를 했어요. 뭐 과반수를 점하는 정당이 왜 통과시키지 않고 그냥 통과를 촉구했는지는 또 의문이 듭니다만은 그런 그러게요. 부분이 네. 확인이 되고 있고요. 5월 2일에는 세계 노동절 대회를 포토뉴스 형태로 좀 소개를 하고 있고요. 5월 3일에는 중국 노동절 황금 연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게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내용을 살펴봤더니 노동절에 관한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에 중국은 완전히 지금 이제 그 인도나 이런 데는 아수라 지옥인데 발원지이면서 중국은 네, 중국은 태평천국이다. 그래서 오히려 노동절의 휴가를 5일이나 가는 중국에 대해서 소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코로나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고 심지어 이제 우한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사실 여전히 우한 코로나 프레임에서 물론 그런 표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굳이 우한이라는 부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좀 담겨져 있었고요. 노동절 얘기가 아니고 코로나 얘기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남일보는 좀 사설도 좀 다루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노동절 맞아서 불평등 타파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포토뉴스도 소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동절 관련한 이제 코로나에서 노동절 대회에서 좀 우려 방역 지침에 따라서 9명씩 행진인원을 제한해서 이렇게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도 소개하고 있고요. 사설에서 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노동절에 대해서 서울 도심 집회에서 민주노총이 했다. 근데 결국 이 두 기사 다 이제 코로나를 좀 연결시켜서 했던 좀 아쉬움. 오히려 이제 투쟁의 역사라는 그런 부분을 좀 소개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코로나하고 연관된 노동절 기사들이 좀 어떻게 보여주고 보면 있습니다. 노동절 행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도 할 수 있는 내용이 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노동절을 그렇게 이제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위험성이 있었다라는 거 좀 보여지고요. 네. 경북일보 같은 경우에는 노동과 근로에 대해서 이동 농선주관이 직접 논설을 쓰기도 하고요. 네. 사설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노동자나 근로자 그리고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은 법적으로나 사전적으로 별 차이가 없지만 역사적 의미로 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해요. 그러면서 앞서 소개했던 그런 내용들 노동과 근로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해 놓고 있고요. 네. 그래서 노동자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갖는 주체적 생산자로 좀 규정도 하고 있고, 그래서 법률적으로나 결론에서는 국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이란 단어가 들어간 그렇게 어떤 그 부서 이름을 적거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제대로 바로잡는 게 맞다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네, 근로가 아니고 노동이 맞는 말이다 이런 예. 사설을 썼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경북 매일신문과 경북 도민일보까지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여기는 정작 두 신문은 저기 안타깝게도 네. 노동절의 그 역사적 의미 그리고 네. 투쟁과 그리고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한 그 피땀 흘린 노동자들의 그 내용보다는 네. 뭐
한국노총 어떤 분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든가 아니면은 코로나 관련한 방역 관련한 내용도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래서 작년 것까지 좀 살펴봤어요. 작년 걸 살펴봤더니 심지어 이제 경북매일 같은 경우는 김정은 관련한 기사를 네. 두 건이나 또 연결해서 전혀 올려놨고요. 노동절하고는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중국의 그 노동절 연휴 때문에 오히려 뭐 V자 호텔 숙박업계가 V자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노동절 관련한 내용이 좀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노동절 기사로 좀 보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경북 동민일보도 역시 대통령 표창 수상을 또 근로자의 날 그 해서 표창 수상을 주요한 기사로 좀 다루고 있고 정말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구미시설공단에서 근로자의 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했다. 이게 유일한 근로자의 날하고 주차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날 아마 이제 거기에 아마 어떤 일하는 분들이 쉬게 돼서 그날 무료 개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들이 그날 편하게 하루 왔다 가시라고 개방을 했는지 뭐 그런 의미들을 이제 원래는 이제 사실 두 번째 의미겠죠. 내용도 이제 그렇게 물론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차 관리원들의 그 두 가지 의미를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노동절의 주요한 기사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작년에는 그럼 뭘 썼을까? 그랬더니 작년에는 남구청사 대구의 남구청사 주차장 무료 개방 5월 1일 노동절에 이게 또 기사로 돼 있어요. 좀 의아한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따라가 봤어요. 더 따라가 봤더니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슬기로운 연휴 보내기가 또 노동절 관련 기사로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부처님 오신 날하고 작년이죠. 그러니까 근로자의 날 연휴에다가 5월 4일 월요일만 휴가를 내면 6일 연휴로 이어져서 굉장히 슬기로운 연휴를 포스코건설 직원들이 좀 보낼 수 있게 됐다. 이게 또 기사예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웠다라고. 노동절하고 전혀 관계없는 노동절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또 근로자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경북 지역 언론이 이제 노동절을 어떻게 보는가 한 시선이 이 기사들을 보면서 바로 드러나네요. 예, 좀 그죠?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좀 그래도 괜찮은 기사를 쓴 지역 신문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위안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으로 좀 만족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후님께서는 뭐 방송에 나온 노동절 관련한 내용을 모니터링 하셨다고요? 예. 대구 경북 지역의 방송이 이제 노동절을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MBC 그리고 안동 MBC, 그다음에 포항 MBC, 포항 KBS, 안동 KBS, 그다음에 대구 KBS 그리고 TBC까지 살펴봤는데 포항과 안동 MBC KBS는 노동절을 쉬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절 관련 기사, 노동절의 그날 기사는 없었고. 기자 노동자들이 그날 하루 쉬었군요. 바람직한 일인데요. 예, 그렇죠.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래서 방송이 된 거는 대구 MBC, 그다음에 대구 KBS, TBC 세 방송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근데 TBC는 방송된 분량이 32초. 뭐 30초면 그다음에 평균적인 기사죠. 아주 단순하게 다룬 기사가 30초 그렇죠. 정도인 거죠. 대구 KBS 대구도 27초. 27초와 32초는 별 차이가 없는 두 언론은 두 방송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없게 나왔고, 다음은 대구 MBC는 2분 17초 상당한 시간을 좀 할애한 것이다. 뉴스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던가요? 네, 대구 MBC는 노동절을 맞아서 이제 불안정한 고용과 불평등한
노동 현장을 극복하자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금침원들의 문제, 그다음에 마트 노조, 예, 홈플러스나 롯데마트, 이마트 같은 이런 마트들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는 기사를 다루어서 좀 제대로 된 노동절 보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의미 있게 다뤘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대구 MBC가 의미 있는 기사들을 이번에 보도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MBC, KBS, TBC 이 세 방송이 노동자, 근로자 또는 노동, 근로에 대한 이제 표현은 조금 지금은 과도기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계속 근로자, 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노동자, 노동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게 섞여 있습니다. 예. 아까 신문에서도 뭐 그렇게 예. 섞여 있는 게 보였죠. 그 원칙은 없어 보여요. 원칙은 없이 어떤 때는 노동, 어떤 때는 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역 언론에서부터 이제 노동이란 표현, 노동자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좀 방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전국적인 언론에서 가장 노동자라는 표현, 노동이라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JTBC죠. 예, 예. 거기서 모범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다른 방송들은 이제 아직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 프리. 지금까지 경북 지역 방송과 신문에서 노동과 노동자, 그다음에 노동절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한번 간략하게 봤는데 조금 변화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은 좀 갈 길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들고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조사해 본 게 있어요. 예. 예. 어떤 걸 조사하셨습니까? 예, 뭐냐면 자 우리 지역 사회에서 노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조사했던 게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조사는 뭐냐면 한국고용노동연구원에서 작년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식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전국 시도민 1114명을 대상으로 국민 노동인권 의식 실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아, 노동인권에 대해서 조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조사 내용을 한번 보면 세 가지 영역을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최저임금이나 근로계약, 뭐 근로시간 이런 노동자 개인이 이제 그 사용자와 관계에서 법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들에 대한 조사. 이게 개별 법적 권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다음에 단체 행동권과 같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것. 이것을 집단 법적 권리라고 해서 구분해서 조사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랄까, 그다음에 인간 존엄의 권리, 공정 분배의 권리 등 사회 인격적 권리, 이런 세 영역으로 나눠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서 결과 조사표를 한번 보시면 그 중에서도 인식도가 좀 낮은 것이 뭐냐면 집단법적 권리, 즉 노동조합에 관한 권리가 다른 권리보다 더 낮게 인식이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사회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다른 노동 관련한 권리보다 더 낮은 권리, 네, 낮게 인식하고 있다. 예, 그런 조사가 나왔고, 그러면 우리 이제 경북 지역 분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좀 차이가 있습니까? 예,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경북 지역 분들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다. 예, 대구 경북이 부정적 인식이 1등, 그다음이 부산, 경남, 울산. 그래서 영남 지역이 대체로 노동조합
단결권에 대해서 인식이 아주 낮았다는 측면. 근데 영남은 노동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낮습니까? 예, 그 영남 지역이 아주 낮게 나왔다는 것. 이것이 우리 지역의 노동에 대한 그 인식이 낮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라도 언론들은 노동의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좀 방송하고 보도하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집단적 노사관계, 즉 노동조합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지역 언론이 할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다른 것도 예,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시도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이 당선되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학생들에게 이제 하고 있죠. 하고 그렇죠. 있는.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다른 자료에서 지금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느냐를 조사했던 게 있는데 살펴보니까 서울, 인천, 전북, 충남 이런 데는 민주 시민교육 그로 이제 전담 부서가 만들어져서 이 부서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주도적으로 이제 하고 있고 아예 전담 부서까지 만들어서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광주, 전남, 경남, 강원, 울산은 민주 시민교육하는 부서도 있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하는 부서. 그래서 두 개의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대전, 부산, 충북, 제주, 대구, 경북은 직업교육 전담부서, 이게 노동 관련 부서가 아니고 직업교육 전담 부서에서 예. 학생들 왜 특성화고 같으면 그 취업을 하죠. 그 3학년 때 되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직업교육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이제 맡아가지고 한다는 거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전담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시도에는 전담 인력들이 있는데 반해서 우리 대구 경북은 그런 전담 인력은 없이 하고 있다. 대구 경북은 아예 예. 전담 인력이 아직 지금 요 자료에 의하면 지금 마련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료가 무슨 자료냐면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와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라는 바로 고용노동연구원의 이제 조사 내용인데 올해 1월에 발표한 거네요. 예, 올 1월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우리 대구 경북의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또 이 교육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언론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제, 지역 사회 전반의 문제에서 이렇게 좀 노동 인식이 낮은 그런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도 변해야 하고 언론도 함께 변해야 하겠다는 것을 이번에 조사하면서 새삼 또 느끼게 됐습니다. 지역의 언론을 좀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 자, 지금까지 뉴스프리 두 번째 시간 지역 언론이 노동절을 보는 시선 들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야기 나눈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또 뉴스프리에서 이걸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의견을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반영하고 답변도 충실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용이와 훈이의 뉴스프리.